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업가 리더십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3조입니다. 저희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그 기업을 이끄는 젠슨왕 리더십에 대해서 탐구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총 6가지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 및 기업 선정 이유, 두 번째는 국가 개요, 세 번째는 기업 개요, 네 번째는 기업 주가 변화 및 시사점, 다섯 번째는 기업 리더의 리더십 분석, 여섯 번째는 요약 및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반도체 중심으로 한 기술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특히 각 국가들이 자국 중심의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즉 반도체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그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인가 하면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포스트 모바일 시대에 스마트폰 이후의 핵심 기술은 바로 인공지능인데 이 AI 산업의 핵심에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이끄는 젠슨 황은 기술적 통찰력과 미래를 보는 안목, 그리고 혁신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21세기 리더의 대표적인 사례로 엔비디아와 젠슨 황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기본적인 국가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워싱턴 DC이며 인구는 약 3억 4천만 명 정도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1위 규모를 자랑하며 GDP는 약 31조 달러에 달합니다. 경제 성장률은 약 2%에서 2.4% 수준으로 안정적인 편이며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핵심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IT 산업과 반도체 산업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은 글로벌 테크 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며 전 세계 증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 리더십입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과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은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분업 구조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고 아시아 기업들이 생산을 담당하는 구조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경제 성장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산업화 시기에는 철도, 석유,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며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후 세계대전 이후에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IT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혁신 기업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시기에 성장을 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AI, 플랫폼, 반도체 중심의 경제 구조로 변화하며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국은 시대 변화에 맞춰 경제 구조를 빠르게 전환하며 지속적으로 글로벌 리더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개요를 맡은 이주연입니다. 기업 속의 성장 과정, 핵심 역량, 주요 사업, 미래 비전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설립자인 젠슨 황이 이끌고 있으며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가속 컴퓨팅을 위한 산업 혁신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시가총액 3.5조 달러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AI 칩 시장의 약 8, 90%를 독점하고 있고 전 세계 상장 기업 중 탑3 안에 듭니다. 반도체 기업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성장 과정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태동기인 1994년에 회사를 설립하였고 1999년 세계 최초 GPU를 발표하였습니다. GPU는 그래픽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개발된 장치입니다. 이로써 PC 게이밍 시장의 표준을 정립하였습니다. 도약기인 2000년대부터 2006년도에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쿠다가 등장하였습니다. GPU는 연산이 빠르기 때문에 딥러닝에 사용되는데 이 GPU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개발된 플랫폼이 쿠다입니다. 하드웨어를 넘어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전성기인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AI 알고리즘 알렉스넷이 GPU를 활용하여 훌륭한 성과를 이루었으므로 AI 칩 시장의 압도적 지배력을 확보하게 되어 현재까지 전성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핵심 역량 첫 번째는 압도적인 연산 성능의 GPU 아키텍처입니다. 두 번째는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칩 위에서만 코딩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세 번째는 서버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매년 새로운 아키텍처를 발표하는 엔비디아 타임 기반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클라우드 기업 및 대기업용 AI 가속기 칩을 판매하고 있고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H100이라는 제품으로 가장 큰 모델에서 최대 30배 더 높은 AI 추론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게이밍 분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포스 시리즈를 통한 PC 게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최첨단 AI 기능을 통해 사실적인 그래픽을 빠른 속도로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문 시각화 분야입니다.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3D 디자인을 위한 옴니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인도 제조업체들이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활용해서 차세대 공장을 가상으로 만든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분야입니다.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엔비디아 드라이브 및 차량용 AI 컴퓨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진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컴퓨팅 플랫폼인 엔비디아 드라이브입니다. 미래 비전 및 전략으로는 차세대 블랙웰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신규 GPU로 전 세계 AI 인프라의 도착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칩 판매를 넘어서 AI 구동을 위한 최적화 라이브러리를 구독형으로 제공하여 AI 소프트웨어를 수익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고유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 맞춤형 특화 AI 모델을 설계, 제작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그루트를 통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 공급 및 신약 개발 AI를 주도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설계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엔비디아의 기업 주가 변화 및 시사점, 향후 경영에 대해 발표할 안혜연입니다. 지난 1개월 동안의 엔비디아의 주가 변화 모습입니다. 2026년 3월에는 주가 수익이 7년 만에 최저치를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중동 전쟁과 AI 투자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시장이 이미 예상 상회를 가격에 반영했으며 기대 이상의 놀라운 성과가 부재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는 3개월간의 주가 변화입니다. 엔비디아는 4분기 실적 예상 상회에도 주가가 5.5%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3개 분기 중 최대 1일 하락폭이 제일 컸는데 첫째, 사업 구조가 극도로 편중되어 있어 데이터 센터 사업이 매출의 91% 이상 차지하는 반면 게임, 자동차 전문 시각화 부분의 기여도는 여전히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율주행 및 스마트 차량 사업의 부진한 성장은 AI 컴퓨팅 파워의 주기적 변동성 위험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객 집중도가 매우 높은데 엔비디아는 고객 집중도가 매우 높은데 구글과 아마존 같은 주요 고객사가 자본 지출을 줄일 경우에 엔비디아가 실질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낮았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H200 및 기타 하이엔드 칩은 아직 대규모 출하를 달성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개월과 1년간의 기업 주가 변화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는 미국 증시 전반의 하락세로 인해 약 10%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년간은 주가 하락의 이유가 있다면 단기 급등에 따른 기술적인 부담으로 인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년 2분기부터는 실적 성장세의 기저효과가 반영될 것이라는 그 예측이 2024년 6월에 나왔습니다. 최근 1년간 엔비디아 약세는 정보기술, 반도체 업종 전반의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의 5년과 10년간의 주가 변화입니다. 엔비디아는 5년 동안 2023년 한 해 주가가 3배로 상승하였고 2024년 한 해에는 170%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에는 10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챗GPT 출시 이후 전 세계 빅테크들이 AI 인프라 구축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H100 등의 수요가 폭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의 90% 이상을 유지하며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또한 매출 성장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실제 수백억 달러의 규모의 분기 매출과 높은 순이익을 증명하면서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10년 동안의 주가 변화입니다. 엔비디아는 10년 동안 주가가 약 23,50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 전에 엔비디아 137만원어치를 샀다면 지금으로서의 가치는 3.4억 원인 셈입니다. 이유는 엔비디아의 GPU 시장의 지배력 강화와 초기 클라우드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확장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는 97%의 이익 성장률을 보이며 이것이 주가 변화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10년 동안은 엔비디아가 그래픽 회사에서 컴퓨팅 회사로서의 체질을 개선한 과정이었으며 최근 5년간은 그 결실이 AI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과 만나 실적으로 폭발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와 경쟁사의 비교입니다.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기록적으로 경신 중입니다. 2026년 매출이 약 2,159억 달러이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CUDA 소프트웨어 생태계라는 강력한 회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MD는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도전자입니다. AMD는 MI300, MI450 시리즈로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뺏어오려 노력 중이며 오라클과 오픈 AI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수익률은 엔비디아보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순이익률은 약 52.3%이고 AMD는 약 9.6% 수준이고 AI 시장 점유율은 엔비디아가 90%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선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텔은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는 등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주가가 크게 반등했습니다. 최근 1년 수익률은 약 197.9%로 셋 중에 제일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의 최대 주가 변화입니다. 엔비디아는 2020년 초 이후로 주가가 43만 8,52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가총액이 4.5조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향후 경향으로는 2026년엔 변동성 있는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는 금리 정책, TSMC의 생산 능력, 중국 시장 개방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와 협업해
고성능 GPU를 생산하는데 생산력이 부족하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향후 생산력에 따라서 매출과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규제로 인한 H200의 중국 수출 불확실성이 여부도 달려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실적은 좋으나 기대치에 못 미칠 때 혹은 AI 투자 속도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 큰 변동성을 보였으며 장기적으로는 AI 적용 확대에 따른 데이터 센터 매출 증가세가 우상향의 열세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AI 시대를 설계한 기업 엔디비아와 젠슨 황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자 김창희입니다. 엔디비아 성공의 뿌리는 젠슨 황의 4가지 리더십 원칙입니다. 첫째, 극단적 수평주의입니다. 4만 명 규모 기업을 이끌면서 직속 보고자를 최대 60명까지 유지해 정보 병목을 없앴습니다. 둘째, 제1원칙 사고입니다. 경쟁사를 모방하는 대신 문제의 본질부터 다시 생각했습니다. GPU의 병렬 처리를 AI 연산에 쓸 수 있다는 통찰이 바로 쿠다를 탄생시켰습니다. 셋째, 지적 정직성입니다. 그는 손실은 봐도 패배자는 되지 말라는 원칙 아래 과거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조직 전체의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취약성입니다. MV1 실패, 버프 결함 사태, ARM 인수무산, 위기를 겪을수록 더 강해지는 조직 DNA를 만들었습니다. 이 리더십은 경쟁사가 흉내낼 수 없는 독점적 생태계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기반은 쿠다입니다. 2006년 출시 이후 500만 명의 개발자가 이 플랫폼 위에서 일을 하고 있고 AI 학습 시장 점유율은 90%를 넘습니다. AMD나 인텔이 비슷한 하드웨어를 만들어도 이 소프트웨어 자산은 쉽게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블랙의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거대한 GPU처럼 묶어버리는 메가스케일 컴퓨팅 개념입니다. 이전 세대 대비 성능이 50배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다이나모 OS가 있습니다. 고객이 어떤 칩을 쓰더라도 클러스터 전체 라우팅과 메모리 관리는 다이나모가 담당합니다. 하드웨어 파일을 내줘도 논리적 통제권은 엔디비아가 갖는 구조입니다. 최상단에는 옴니버스와 에이전틱 AI입니다. 시멘스, 혼다, 케이던스와 협력해 제조산업의 디지털 트윈 시장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의 장악은 곧 압도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매출을 보시면 2023년까지 연 27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하던 회사가 불과 3년 만에 2,159억 달러로 8배 뛰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익성입니다. 총 이익률이 75%입니다. 일반 하드웨어 제조업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고객들이 쿠다와 NV링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엔디비아가 정하는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매출 구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 캐시카우였던 게이밍 부분은 이제 전체의 7에서 9%에 불과하고 데이터 센터가 88%에서 90%를 차지합니다. 그 결과 시가총액은 3조 4천억 달러,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엔디비아 앞에는 3가지 구조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지정학적 파편화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로 H20 칩 판매가 막혔고 화웨이가 자체 AI 칩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엔디비아는 규제를 아슬아슬하게 맞춘 다운그레이드 칩을 설계하고 중동 소버린 AI 수요 같은 신시장을 발굴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둘째, 빅테크의 자체 ASIC입니다. 아마존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각자 추론 전용 칩을 만들며 엔디비아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디비아는 다이나모 전략으로 맞섭니다. 어떤 칩을 쓰더라도 클러스터 통제권은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셋째이자 가장 긴 과제는 리더십 승계입니다. 60명의 한 사람에게 직보하는 극단적 구조는 젠슨 황 없이도 굴러가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엔디비아의 다음 30년을 결정할 변수입니다. 젠슨 황은 올해 GTC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는 이제 전기처럼 쓰이는 필수 인프라라고. 쿠다에서 블랙웰, 다이나모, 옴니버스까지 30년 철학이 만들어낸 생태계입니다. 엔디비아의 다음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천재를 시스템으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젠슨 황의 리더십은 단일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창의적,
변혁적, 서번트, 진정성 리더십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이를 각각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리더십입니다. 젠슨 왕은 쿠다 출시 당시 월스트리트의 혹평에도 이를 철회하지 않았고 10년 후 쿠다는 AI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2012년 알렉스넷 발표 이후 하룻밤 만에 회사 방향을 AI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고정된 사고를 탈피하고 장기적 확신을 유지한 창의적 리더십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젠슨 왕은 약 60명의 직속 보고자를 두며 개별 면담 대신 그룹 토론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을 전 구성원 앞에서 공개하는 함께 추론하기 방식을 실천합니다. 이는 수직적 위계를 해체하고 정보가 조직 전체에 수평적으로 흐르도록 설계한 것으로 구성원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이끄는 변혁적 리더십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창업 초기 젠슨 황은 파트너사 세가의 잘못된 제품 방향에 대한 실수를 직접 인정하였고, 이는 회사의 붕괴 위기를 막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첫 AI 슈퍼컴퓨터를 당시 비영리 단체였던 오픈 AI 팀에게 직접 배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리더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성공을 위해 행동한다는 서번트 리더십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성 리더십입니다. 진정성 리더십은 타인의 기대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며 지위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젠슨왕은 직원 책상을 직접 찾아가 피드백을 제공하고 실패한 프로젝트에서 즉각 학습을 유도하는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위대함을 원한다면 고통받고 투쟁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그의 발언은 외부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진정성 리더십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창의적 리더십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변혁적 리더십으로 조직 구조를 재설계하며 서번트 리더십으로 구성원의 신뢰를 확보하고 진정성 리더십으로 실행의 질을 담보하는 순환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는 것에서 젠슨왕의 리더십 유형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의 핵심인 젠슨왕 리더십이 일반적인 기업가들과 어떻게 다른지 요약하며 시사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략의 차이인데요. 대다수 타 기업들의 리더들은 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존 사업 모델을 유지하며 점진적인 변화 추구를 합니다. 하지만 젠슨화는 새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필요하다면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과감한 방향 전환을 선택하며 체질 개선에 주도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의 포커스입니다. 일반적인 경영자들이 분기 실적이나 당장의 주주가치, 재고 등 현재의 수익성에 집중할 때 젠슨황은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미래 기술 그 자체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기술적인 본질을 우선시한 것이 지금의 격차를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통찰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시장이 형성된 후에 뛰어드는 팔로워 전략을 취하는 반면 젠슨황은 AI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수조 원의 비용을 선제적 투자하였습니다. 의 설계제로 만든 운동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엔비디아 경영 시사점과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 정리하며 발표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세 가지 핵심 요인입니다. 첫째, 불확실한 미래에도 AI라는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단순히 칩만 파는 것이 아니라 쿠다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와 결합하는 통합 전략을 통해 독보적인 생태계 구축을 했습니다. 셋째, 아시아 제조 기업들과 글로벌 협력 기반 산업 구조를 영리하게 활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했던 점입니다. 이러한 강점들을 바탕으로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성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먼저 폭발적으로 커지는 AI 시장 핵심 수혜 기업으로서 위치를 공고할 것이며 단순 연산을 넘어 자율주행, 로봇, 메타버스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로 그 영역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수요 증가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는 단순한 그래픽 카드가 아닌 AI 시대의 대표적인 리더 기업이 되었는데요. 엔비디아를 보며 젠슨 황이 가진 통찰력 및 리더십이 어떻게 거대한 생태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지 깊이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젠슨 황이 단순한 운 좋은 CEO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30년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시장이 따라오기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GPU를 게임용으로 팔던 시절부터 쿠다 생태계를 묵묵히 쌓아온 곳, 그리고 지금 그 위에 블랙윌과 다이나모 OS를 얻는 것까지 전략이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리더십 연구를 하면서 방향의 일관성이 얼마나 강력한 해자가 될 수 있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자료를 찾기 쉽진 않았지만 그만큼 찾는 뿌듯함이 있었고 시장의 흐름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엔비디아가 뭐하는 그룹인지 왜 대단하다고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워가 뿌듯합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리더십이란 하나의 유형이 아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합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젠슨 황의 사례로 장기적 확신과 겸손한 실천이 함께할 때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엔비디아의 분석을 통해 단순한 반도체 회사를 넘어선 세상을 바꾸는 AI 플랫폼의 위력을 실감하였습니다. 특히 AI 하드웨어의 성능에만 안주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여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 된 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한 그래픽 카드 회사가 아닌 AI 시대의 대표적인 리더 기업이 된 엔비디아를 보며 젠슨 황이 가진 통찰력 및 리더십이 우리가 갖춰야 할 혁신의 자세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